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원복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까요? 어느 나라에나 치욕의 역사란 건 있습니다. 영광의 역사도 물론 있고. 근데 뭐 역사란 것은 늘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은 이 프랑스하고 독일 역사를 보면은요, 그 애증 관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미움과 증오, 애증, 사랑과 증오가 이게 복합된 것이 바로 이웃나라죠. 떨어져 있으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카나다나 뭐 저기 남아프리카하고 우리가 무슨 애증의 역사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증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을 맞대고 살면은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라는 얘기죠. 독일과 프랑스는 대전, 세계대전 그런 큰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증오와 그 애증의 역사가 보통 심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치욕적인 장소 가운데 삼전도라고 하시죠. 그 1600년대 그 병자호란 때 그 이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와서 항복을 했는데, 지금 잠실나루 쪽에 있는 데가 삼전도 거긴데, 그 인조,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어떤 이 황제한테, 중국 황제한테 어떤 항복을 할 예를 갖출 때에는 삼두 구고두대라는 게 있습니다. 삼두 구고두. 이게 뭐냐니까 세 번, 3배 구고두라고 그래요. 3배. 세 번 절을 하고, 구고두. 절을 할 때마다 세 번 이마를 땅바닥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절하고 세 번씩 매번 땅바닥에 이마를 대니까 9번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309 고도라고 해서 이것은 황제에게 황제를 아련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예식이지만 조선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치욕이죠. 지금까지 명나라에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오랑캐인 청나라한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치욕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도 삼전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꽁피에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꽁피에뉴라고 하는. 거기가 삼전도하고 똑같은 그런 치욕과 영광의 역사인데, 한쪽이 영광이면 한쪽은 치욕이니까. 이게 이 두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그 큰 전쟁이 어떤 거냐면 1870년에 벌어진 보불 전쟁입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에요. 근데 프로이센은 서로 일어난 강대국이고 1870년만 해도 프랑스는 유럽의 최대 강국이 하나니까 영국하고 쌍벽을 이루는 유럽의 최대 강국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 프로시아가 그렇게 강대하게 큰 줄을 모르고 프랑스에서는 저 삼류국가 우리한테 전쟁 걸었다 그래서 뭐 금방 전쟁 끝날 거다 해서 아주 가소롭게 여겨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총사령관인 프랑스 제2제국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붙잡혀요. 1870년입니다. 벨기에하고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스당이란 곳이에요. 스당. 그것이 프랑스가 스당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서 이 패배를 인정을 하느냐니까 이 꽁피에뉴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서 일단 그 꽁피에뉴나 이 스당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프랑스의 치욕인데, 근데 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졌는데, 독일이 1914년에 1차 대전을 시작해가지고 1918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항복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항복을 프랑스에서 뭘 요청하냐면, 항복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스당 옆에 있는 꽁페뉴라는 조그만 장소인데, 그게 어떤 장소냐면은 프랑스군 총지휘 사령부가 있는 장소예요. 거기가 조그만 기차역이에요. 꽁페뉴역이라고.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 꽁페뉴에 있는 기차에 그 장군이 타는 기차 전용칸이 있죠. 거기가 전체 프랑스군의 사령실이었죠. 그 장소에서 독일 장군들 다 와. 그래가지고 이 11월 11일 날 꽁피니에 있는 이 빼땡 장군의 이 총사령관 그 기차관에서 정식 항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라는 나라로 볼 때는 완전히 1870년에 그 스당에서의 수치를 완전히 보복한 것이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독일에게는 엄청난 치욕이겠죠. 굴욕이고. 그래서 프랑스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걸 갖다 그 기차를 독일 항복을 받은 그 기차를 파리로 가져와서 박물관에 전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긴 증거를 보아라. 독일 녀석들이 여기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다. 그래서 불란서의 대자랑으로 그걸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전시를 했죠. 자, 그런데 독일 사람한테는 얼마나 피맺힌 자리겠어요. 치욕적이고. 근데 히틀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딱 이 6월 달에 6주 만에 프랑스를 항복시킵니다. 프랑스에 그냥 항복을 하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항복을 하니까 이 히틀러가 뭐라고 시키냐니까 항복을 받는데 딴 데서 받지 말고 꽁뿌에니에서 받아라. 꽁뿌에니에서 독일이 항복한 그 기차관, 프랑스 총사령탑이었던 그 기차관에서 받아라. 근데 총통님, 그 기차관은 지금 파리에서 전시 중인데요. 뜯어와. 그래가지고 나치 군대가 이 파리에 가가지고 이 기차가 커가지고 벽을 뜯어내버리고 기차를 들고 기차를 실어가지고 거기까지 꽁뿌에니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꽁뿌에니라는 데는 독일에게도 삼전도지만 프랑스에도 삼전도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6월 22일이라는 것이요. 독일로부터는 스당 전투에서 이긴 아주 기념비적인 전투 아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월 22 이꼴 글로리, 빅토리 그게 상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일에게 그 프랑스에서 항복을 받은 1년 뒤인 1941년 6월 22일에 러시아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바바로사 작전이라고. 왜 6월 20일을 택했느냐? 그것이 바로 스당에서 프랑스군의 항복을 받은 1870년에 글로리와 빅토리의 날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차 대전에서 결국 히틀러가 졌죠. 근데 프랑스가 그 꽁뿌에니에 있는 열차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프랑스로 봐서는 이 영광스러운 치욕이지만 프랑스가 독일의 항복을 받은 그걸 없앨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꽁뿌에니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거기다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하고 독일은 지금은 둘이 아주 단짝이죠. 유럽연합부터 해가지고 그건 두 나라 그 리더들의 역할을 잘했어요. 두 나라의 원한이란 것이 진짜 불구 대천이 원수였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직후에는 정말 프랑스는 영원히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독일이 뭐냐니까 우리는 나치의 잘못을 후회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프랑스와의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데나워 수상이, 초대 수상이 프랑스의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드골 대통령을. 근데 6번이나 안 만나요. 내가 그런 녀석들을 왜 만났냐. 근데 7번째야 만나주죠. 그 다음부터는 항상 두 원수가 손에 손잡고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다정한 모습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EU가 탄생하고 EEC가 탄생하고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 이런 걸 만들면서 두 나라가 리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지금은 뭐 그야말로 적이 아니라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MZ 세대들이야 전쟁은 과거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연연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꽁뿌에니 관광하러 와요. 프랑스 것도.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관광객 보고 봉지우르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무텐 딱 그러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악수하고. 그래서 이 삼전도 그런 데에도 말이죠. 우리도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꽁뿌에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